안녕하세요. 행정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국세청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 담당자 분들이 열심히 읽는 이제 책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이제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뭐 절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사회초년생들도 이제 잘 모르는 연말정산 조금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조금씩 알아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연말정산이 뭐냐? 연말정산이 뭐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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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그 한 해에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그렇죠. 만약에 세금을 납부한 게 없다면 연말정산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건강보험 연말정산하고도 이제 동일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이제 공제하죠. 공제. 세금이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납부를 하죠. 세금을. 근데 이게 매달 간이세 그 표 기준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2023년 전체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계산을 해야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만약에 크면은 더 내고 만약에 작다 그러면 이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환급이 바로 이제 연말정산이 13월에 뭐 월급이다 라고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을 받으려고 이 월 세금을 많이 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꽤 있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회사에 처음 들어가신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은 이거 앞으로 쭉 할 건데 회사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 멘토가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자, 일단은 이 왼쪽에 표를 보시면 연말정산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이게 다 흐름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내가 1년 동안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 즉 수입이죠. 이게 소득이 이제 수입이 되는데 이 수입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올해 뭐 근로소득자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뭐 근로소득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뭐 일용 근로소득은 이제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 즉 연봉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죠.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식사대는 원래는 10만원이었는데 이제 20만원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250만원인데 그 식대를 따로 받고 있다 하면은 20만원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월 소득이 230만원이 되는데 이거를 12개월을 곱해서 연 총급여를 더하는 게 바로 이 총급여액입니다.
자, 여기 써있죠.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이 총급여액이 뭐에 쓰이느냐, 바로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총급여액 3%를 이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다시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이제 공제가 됩니다. 뭐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은 신용카드 많이 써라, 뭐 체크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게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야 소득공제 계산이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 총급여액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제 소득공제를 합니다. 소득공제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공제라는 거는 덜어낸다는 뜻인데요. 뭐 청소할 때 이제 일본어로 소제라고 하는데 이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의 소득을 조금씩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득공제를 왜 할까요?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율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 공제된 금액으로 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다 하면은 2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즉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가겠죠, 과세표준이. 그래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의 15%에서 126만 원을 뺀 금액 해서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즉 소득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세금이 나옵니다. 일단 세금이. 그런데 이 세금을 바로 내는 건 아니고, 자, 이게 바로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입니다. 소득 공제는 여기서 공제를 시작하고 세액 공제는 세금이 나온 상태에서 공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이 바뀔 경우에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5천만 원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4,900만 원이 되느냐,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차이가 있을 때 100만 원 소득공제가 추가되면 이분은 과세표준이 크게 차이가 나겠죠. 세율이 거의 9%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뭐 의료비 세액공제 이런 게 있는데 기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미리미리 공제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추가 납부가 이제 크죠.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이제 세액공제까지 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바로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이 이제 결정되었다는 거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세액을 납부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뺍니다. 뭐를? 1월부터 12월까지 냈던 납부세를 뺍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은 이 세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혹은 5년간의 이제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경정청구를 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내용이 여기에 또 적용이 돼서 결정세액에서 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다. 그럼 이제 돌려받고 플러스다
하면은 이제 2월 월급에서 더욱 내겠죠. 더 차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차감 징수세액이라고 해서 마지막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이 세 페이지, 네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만 설명해도 10분이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크게는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세부적인 건 본인이 이제 절세 포인트를 찾아야겠죠. 자, 지금까지 행정멘토 HH 컨설트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